이 배은망덕한 년! 우리가 널 얼마나 잘해줬다고 이러는 거야! 어머니, 저는 당신 아들의 아내로 왔지! 당신 가족 전체의 생계를 책임지러 온 게 아니에요! 넌 나 없인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를 만들어줬어!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의미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윤정원입니다. 방금 들으신 대화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기의 한 장면들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결혼 생활이 어떻게 악몽으로 변해갔는지, 그 과정에서 제가 겪은 상처와 고민들, 그리고 결국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도 답답하고 화가 나실 거예요. 때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어쩌면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작은 희망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의 준비는 되셨나요? 봄바람이 살랑이던 3월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박민석이라는 남자를 만났어요. 그때 저는 20대 후반 요리사의 꿈을 키우며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었죠.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간 레스토랑에서 일하며 경력을 쌓고 있었고, 언젠가는 제 이름을 건 레스토랑을 열겠다는 꿈을 꾸고 있었어요. 서울의 번화가, 화려한 네온 사인이 빛나는 거리를 걷고 있었죠. 봄이 오는 길목이라 그런지 공기는 아직 쌀쌀했지만 어딘가 설렘이 가득한 그런 날이었어요. 그날은 제 친구의 소개로 맞선을 보는 날이었어요. 사실 별 기대 없이 나갔죠. 하지만 운명이란 게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오나 봐요. 북적이는 시내 카페, 달콤한 커피 향이 가득한 그곳에서 처음 마주친 순간, 민석 씨의 깊은 눈빛에 제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그는 30대 중반으로 첫 만남부터 저를 설레게 했죠.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의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그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정원 씨, 처음 뵙겠습니다. 박민석이라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우리는 커피 한 잔을 놓고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나눴죠. 그의 진지한 태도와 지적인 대화, 그리고 때때로 보이는 유머 감각에 저는 순식간에 빠져들고 말았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카페 창밖으로 도시의 밤 풍경이 펼쳐지더라고요. 정원 씨, 당신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함께 있으면 모든 게 잘 될 것 같아요. 그의 달콤한 말에 저는 쉽게 넘어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위험한 징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너무 쉽게 마음을 열어버린 거죠. 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첫사랑의 설렘에 빠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데이트를 할 때마다 민석 씨는 제게 꼭 꽃을 가져왔죠. 봄에는 화사한 튤립, 여름에는 태양처럼 밝은 해바라기, 가을에는 우아한 국화, 겨울에는 순백의 백합, 계절마다 다른 꽃으로 저희 마음을 설레게 했어요. 그의 세심한 배려에 저는 점점 더 그에게 빠져들었어요. 우리는 서울의 아름다운 곳곳을 다니며 데이트를 즐겼어요.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남산타워에 올라가 야경을 구경하고
덕수궁 돌담길을 걸으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죠. 매 순간이 꿈만 같았어요. 마치 로맨스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행복했죠. 민석 씨와의 연애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았어요. 설렘과 기쁨, 그리고 때로는 불안함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이 사랑이라고 믿었어요. 우리가 만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민석 씨가 갑자기 결혼 얘기를 꺼냈어요. 그날은 가을의 끝자락, 낙엽이 흩날리는 늦은 밤이었어요. 우리는 한강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차가운 강바람이 불어왔지만 민석 씨의 따뜻한 손길이 저를 감싸고 있었어요. 정원아, 우리 결혼하자. 너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저는 놀랐지만 동시에 너무나 행복했어요. 강물에 비친 도시의 불빛들이 더욱 반짝이는 것 같았고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였죠. 그 순간 저는 망설임 없이 네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 부모님의 반응은 달랐죠. 결혼 소식을 전하러 부모님 댁을 찾았을 때 부모님의 표정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기쁨보다는 걱정이 가득한 얼굴이었죠. 정원아,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니? 6개월이면 서로를 알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야. 부모님의 걱정 어린 조언에 저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는 순진한 생각만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부모님 말씀을 좀 더 진지하게 들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들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석 씨는 자꾸 서두르더라고요.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쫓아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정원아, 우리 나이가 있잖아. 빨리 가정을 꾸려야 해. 아이도 빨리 가져야 하고.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사랑에 눈이 멀어 그 느낌을 무시해버렸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 직감을 좀 더 믿었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게다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 민석 씨는 제 부모님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였어요. 처음에는 그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의 태도가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정원아, 내 부모님이 우리 신혼집 전세금 좀 대주실 수 있을까? 나중에 꼭 갚을게. 이런 식의 요구가 하나둘 늘어갔고 저는 그때마다 불편한 마음을 누르고 부모님께 부탁드렸어요. 부모님은 못마땅해 하셨지만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에 마지못해 도와주셨죠. 그때 저는 몰랐어요. 이런 작은 요구들이 나중에 얼마나 큰 문제가 될지를. 결혼식 날짜가 가까울수록 민석 씨의 태도는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때로는 과도하게 다정하다가도 어떤 때는 이유 없이 짜증을 내곤 했죠. 하지만 저는 그저 결혼 준비의 스트레스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변덕스러운 태도에 불안함을 느끼면서도 저는 계속해서 저 자신을 설득했죠. 결혼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게 우리 결혼 생활의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신호였던 거예요.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저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죠.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하고 위험한 것이었는지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답니다. 결혼 준비가 한창일 때 부모님은 더욱 강하게 우려를 표하셨어요. 어느 날 저녁 부모님 댁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죠. 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어머니는 눈물 어린 목소리로
저를 불러 앉히셨어요. 거실의 낡은 소파에 앉아 있으니 어릴 적 꾸중 들을 때처럼 긴장되더라고요. 창밖으로 보이는 노을빛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그 붉은 빛이 마치 앞으로 다가올 위험을 경고하는 것 같았죠. 정원아, 우리가 너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무거웠어요. 그 목소리에 담긴 걱정을 저는 그때 왜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왜요, 아빠? 저는 민석 씨를 사랑해요. 그 사람도 저를 사랑하고요. 제 말에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어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사랑만으로는 부족해. 정원아, 나이 차이도 크고 경제적인 격차도 있어. 게다가 시댁 분위기도 영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부모님의 말씀에 저는 속으로 울컥했어요. 왜 부모님은 제 선택을 인정해 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때의 저는 부모님의 우려가 저를 향한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지 못했어요. 엄마, 아빠, 제가 행복하기 위해 선택한 사람이에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해결해 나갈게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저도 불안했어요. 하지만 그 불안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제 선택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너무나 어리고 고집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부모님의 말씀을 되새겼죠. 부모님의 걱정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동시에 제 선택을 밀어붙이고 싶은 마음도 컸어요. 나는 행복할 거야. 반드시 이 선택이 옳다는 걸 보여줄 거야. 그렇게 다짐하며 잠들었지만 그날 밤 꿈에서 저는 끝없는 미로를 헤매고 있었어요. 미로의 끝에서 민석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무리 가까이 가도 그에게 닿을 수 없었죠. 그 꿈이 제 미래를 암시하고 있었다는 걸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모님께 아침 식사를 준비해 드렸어요. 테이블에 앉아 따뜻한 된장찌개를 먹으며 저는 부모님께 약속했죠. 엄마, 아빠, 걱정 마세요. 제가 현명하게 판단하고 행동할게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부모님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순간 부모님의 눈에서 읽은 깊은 사랑과 걱정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어요. 분주한 준비 끝에 저는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하얀 드레스 위로 반짝이는 베일이 눈부셨죠. 화장실 조명 아래서 거울을 바라보는 제 모습은 마치 동화 속 공주님 같았어요. 하지만 그 공주의 눈빛은 기쁨보다는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죠. 와, 정원아, 너무 예쁘다. 친구들의 감탄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그 소리조차 멀게만 느껴졌어요. 제 머릿속은 온통 불안한 생각들로 가득했거든요. 그때 갑자기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걸까? 나는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제 주변의 모든 소리가 잦아들고 오직 제 심장 소리만 크게 들리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재빨리 밀어냈어요. 이미 모든 게 준비됐고 하객들도 오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와서 뭘 망설여, 정원아. 넌 행복할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웨딩홀로 향했어요.
웨딩홀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그날따라 유난히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가로수의 잎사귀 하나하나,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 하나하나가 모두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마치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구나. 민석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제 선택이 옳았다고 믿으려 했죠.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기도했죠. 제발 모든 게 잘 되기를. 신혼 초기의 생활은 달콤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퇴근 후에는 손잡고 산책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마치 로맨스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나날이었어요. 우리의 신혼집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비록 좁고 오래된 집이었지만 저희 둘에겐 꿈 같은 공간이었죠. 벽지를 고르고 가구를 배치하는 일 하나하나가 즐거웠어요. 우리만의 보금자리를 꾸미는 과정은 마치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이 소파 어때요? 우리 거실에 딱 맞을 것 같아요. 좋아요. 정원아, 당신 눈썰미가 정말 대단해. 이렇게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며 우리만의 공간을 만들어갔어요. 좁은 공간이었지만 우리의 사랑으로 가득 찬 아늑한 둥지 같았죠. 하지만 그 달콤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됐죠. 어느 날 민석 씨의 부모님이 갑자기 방문하셨어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말이에요. 문을 열고 시부모님을 맞이했을 때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어머, 아들, 이게 뭐니? 이런 좁은 집에서 어떻게 살아? 시어머니의 첫마디에 저는 당황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정성껏 꾸며온 공간이 한순간에 초라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더 놀란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정원아, 내 부모님이 좀 더 큰 집을 마련해 주실 수 없니? 우리 아들이 이런 곳에서 사는 건 아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어요. 제 부모님께서 이미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이렇게 더 요구하는 것이 너무 민망했거든요. 게다가 우리 집을 그렇게 평가절하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민석 씨의 반응이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어머니. 정원이가 좀 더 노력하겠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우리 사이에 깊은 균열이 있다는 걸 느꼈죠. 민석 씨가 저를 지지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시어머니의 편을 드는 모습에 큰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옆에서 평화롭게 잠든 민석 씨를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게 정말 내가 꿈꾸던 결혼 생활일까? 그때 처음으로 제 선택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인 문제일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모든 부부가 이런 과정을 겪는 거야. 우리도 곧 잘 될 거야. 그렇게 믿으며 눈을 감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불안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답니다. 시부모님의 방문 이후 우리 생활에는 큰 변화가 생겼어요. 시어머니는 거의 매주 우리 집에 오셨고 매번 이것저것 지적하셨죠. 처음에는 그저 관심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그 관심이 간섭으로 변해갔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우리 집 부엌을 뒤지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원아, 이 냉장고로는 부족해. 더 큰 걸로 바꾸자. 그리고 이 그릇들은 뭐니? 제대로 된 세트로 사야지.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희 둘이 쓰기엔 충분해요.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바꿀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지 않으셨어요. 다음 날 대형 가전 매장에서 배달된 새 냉장고를 보고 저는 말문이 막혔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우리 집에서 손님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제 의견은 무시되고 시어머니의 결정이 우선시되는 상황이 계속됐거든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또 방문하셨을 때였어요. 정원아, 이제 아이는 언제 가질 거니? 너희 나이가 있잖아.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아이 얘기를 꺼내시다니요. 어머니, 아직은 둘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제 경력도 쌓아야 하고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경력? 무슨 경력? 빨리 아이를 낳아야 집안이 안정되지. 너 요리사 되려는 거 아직도 못 잊었니?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제 꿈을 그렇게 무시하다니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민석 씨의 반응이었어요. 그러게요, 어머니. 정원이한테 말해볼게요. 그날 밤 저는 민석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어머니가 우리 일에 너무 간섭하시는 것 같아 불편해요. 그리고 당신도 내 입장을 좀 이해해주면 좋겠어요. 하지만 민석 씨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 걱정하시는 건데 뭐가 문제야? 넌 왜 그렇게 예민해? 그 순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게 앞으로 제가 겪어야 할 일들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펑펑 울었어요. 제가 꿈꾸던 결혼 생활과 현실의 간극이 너무나 컸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믿으며 또 하루를 버텼답니다. 시어머니의 잦은 방문으로 이미 힘들어하고 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왔어요. 바로 시동생 나현이었죠. 나현이는 대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그날은 비가 오는 주말 오후였어요. 문을 열었을 때 나현이가 큰 가방을 들고 서 있는 걸 보고 저는 놀랐죠. 언니, 나 좀 며칠만 여기서 지내면 안 돼? 우리 집이 너무 시끄러워서 공부가 안 돼. 처음에는 동생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동의했어요. 며칠이야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이 몇 주가 되고 몇 주가 몇 달이 되어갔어요. 나현이는 마치 이곳이 자기 집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친구들을 데려와 시끄럽게 놀기도 하고 냉장고의 음식을 마음대로 먹어치우기도 했죠. 한 번은 제가 특별히 준비해둔 요리 재료를 모두 써버린 적도 있었어요. 나현아, 그 재료들은 내가 특별히 준비해둔 거였어. 아, 미안해요, 언니. 근데 뭐 어때요? 우리 가족인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우리의 신혼생활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하숙집 주인이 된 것 같았죠. 저는 참다 민석 씨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현이가 이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신혼인데. 그러자 민석 씨는 화를 냈어요. 뭐,
내 동생이 불편해? 가족을 어떻게 내쫓으라는 거야?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의 신혼생활보다 동생이 더 중요하다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만의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원, 넌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가족은 서로 돕고 사는 거야. 이 일을 계기로 민석 씨와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민석 씨와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고 깊어져만 갔어요.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많았죠. 우리의 재정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지만 민석 씨는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우연히 은행 문자를 보다가 큰 금액의 대출이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됐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큰 돈을 빌린 거예요? 민석 씨는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아, 그게 나연이 학비랑 우리 부모님 생활비를 좀 보태주려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요? 우리도 아직 빚이 있잖아요. 게다가 저한테는 상의도 없이. 왜? 가족을 돕는 건데 뭐가 문제야? 민석 씨의 대답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어요. 결혼 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민석 씨의 모습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었고 그때마다 저는 큰 상처를 받았죠. 더 큰 문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될수록 제 자존감이 점점 낮아져 간다는 거였어요. 제 의견은 항상 무시되고 제 감정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받았거든요. 결혼 생활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저는 이미 지쳐가고 있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는 걸까? 하지만 아직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분명 해결 방법이 있을 거야. 그렇게 믿으며 또 하루를 버텼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시댁의 경제적 의존은 점점 심해졌어요. 처음에는 작은 도움 요청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그 규모와 빈도가 늘어났죠.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며 커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날은 유독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에어컨 바람이 가득한 거실에 앉아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온몸에 식은땀이 나는 걸 느꼈죠. 정원아, 내 친정이 좋은 집도 마련해 줬으니 우리 가족들도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온 가족이 잘 살아야 하는 거 아니니?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이미 우리 부부도 경제적으로 빠듯한 상황인데 어떻게 시댁 전체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걸 느꼈어요. 어머니, 그건 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말을 자르셨어요. 뭐가 어째? 시집 왔으면 시댁 식구들도 챙겨야지. 너희 친정은 잘 살면서 우리 식구들은 이렇게 어렵게 살게 할 거니? 시어머니의 강압적인 태도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마치 가슴에 큰 바위가 올려진 것처럼 숨이 막혔죠. 집 안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저는 마치 갇힌 새처럼 숨이 막혔어요. 그날 밤 민석 씨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지만 그의 반응은 실망스러웠어요. 뭐가 문제야? 우리 가족을 돕는 건데 넌 왜 그렇게 인색해? 그 순간 저는 깊은 고독감을 느꼈어요. 이 집에서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마치 거대한 바다 한가운데 혼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후로 시댁의 경제적 요구는 계속 늘어갔어요.
시동생의 학비, 시아버지의 병원비, 심지어 시댁의 친척 결혼식 축의금까지 모든 것이 우리에게 떠넘겨졌죠. 어느 날 시아버지의 생신 잔치가 있었어요. 평소처럼 저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고 작은 선물도 마련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정원아, 이게 뭐니? 아버님 생신인데 이것밖에 못해? 그 말에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어머니,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 내 친정에서는 이렇게 안 하겠지. 시댁이라고 홀대하는 거니?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민석 씨에게 털어놓았어요. 여보, 이건 너무 심해요. 우리도 아직 신혼인데 이렇게 계속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 하다간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민석 씨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너 정말 가족애가 없구나. 내 친정은 잘 살면서 우리 가족은 어려운 걸 보고만 있으라고? 시간이 갈수록 저의 자존감은 무너져 갔어요. 시댁 식구들은 제가 운 좋게 좋은 집에서 시집 온 며느리라고 여기는 듯했고 민석 씨도 그들의 편을 들었죠. 어느 날 나현이가 또 우리 집에 와서 장기 체류를 요구했어요. 언니, 내가 여기서 살면 진짜 공부 열심히 할게. 집중도 잘 되고.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죠. 나현아, 미안하지만 안 돼. 여긴 우리 신혼집이야. 그날 저녁 민석 씨가 화를 내며 들어왔어요. 너 왜 나현이한테 그래? 우리 집인데 왜 동생이 못 와? 여보, 이건 우리 집이에요. 신혼집이라고요. 그래, 내 집이지. 내가 다 가져간 거야.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제 남편이,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저를 이렇게 여기고 있었다니요. 매일 밤 잠들기 전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누구지? 내가 원하는 건 뭐지?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저는 점점 더 깊은 우울 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는 제 얼굴을 보더니 놀란 듯 물었죠. 정원아, 무슨 일 있어? 너 많이 힘들어 보여. 그 말에 저는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상태를 걱정해 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졌거든요. 야, 잘 모르겠어. 이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인지. 친구는 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정원아,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건 정상이 아니야. 내 인생이야.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언가가 툭 하고 깨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민석 씨가 출근하기 전에 저는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혼해요. 민석 씨는 놀란 듯 저를 쳐다봤어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결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새로운 폭풍이 시작되었죠. 이 결정을 내리는 순간 저는 두려움과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마치 오랫동안 숨 막히는 물속에 있다가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온 것 같았죠. 민석 씨는 처음에는 믿지 않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제가 진지하다는 걸 알아차리고는 돌변했죠. 너 미쳤어? 이렇게 좋은 집,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다는 거야? 그의 말에 저는 슬펐어요. 제가 원했던 건
집이나 안정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이었는데 그는 끝까지 그걸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난 이런 집이나 생활을 원한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원했어요. 민석 씨는 비웃듯이 말했어요. 사랑? 존중?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아나 보네.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제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혼을 결심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도 밀려왔죠. 어떻게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어떨까? 그래도 저는 제 결정을 밀고 나가기로 했어요. 이제는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답니다. 제가 이혼을 선언하자 시댁에서는 폭풍이 몰아쳤어요. 시어머니가 대성통곡하며 찾아오셨죠. 이 배은망덕한 년, 우리가 널 얼마나 잘해줬다고 이러는 거야.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는 당신 아들의 아내로 왔지. 당신 가족 전체의 생계를 책임지러 온 게 아니에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더욱 격분하셨어요. 뭐? 내가 감히 시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그때 민석 씨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제가 해결할게요. 이 여자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 그들의 태도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제 결정이 옳았음을 확신했어요. 이혼 절차를 밟는 동안 시댁 식구들의 압박은 계속되었어요. 전화, 문자, 심지어 직접 찾아와 괴롭히기까지 했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는 제 삶을 위해 싸울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이혼 절차를 밟는 동안 갈등은 극에 달했어요. 민석 씨와 시댁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저를 괴롭혔죠. 어느 날 나연이가 찾아와 울부짖었어요. 언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오빠 인생 망치려고? 저는 담담히 대답했어요. 나연아, 내 오빠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거야. 난 그저 내 인생을 살려고 할 뿐이야. 그날 밤 민석 씨가 술에 취해 찾아왔어요. 넌 나 없인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를 만들어줬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민석 씨는 저를 악녀로 몰아갔어요. 제가 돈만 보고 결혼했다가 이제 와서 변심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저는 꿋꿋이 제 입장을 밝혔어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시댁 전체의 생활을 책임져야 했고 제 의견은 무시됐습니다. 이건 결혼이 아니라 노예의 계약이었습니다. 재판장은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으셨고 결국 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어요. 그 순간 저는 드디어 자유를 얻은 것 같았어요. 법정을 나서는 순간 제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걸 느꼈죠. 이혼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그동안 미뤄왔던 요리 학원을 열었고 제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죠.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주변의 시선도 따가웠고 경제적으로도 빠듯했죠. 하지만 제 삶의 주인공이 된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민석 씨를 마주쳤어요. 그는 여전히 원망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죠. 행복해? 내가 원하던 삶을 살고 있어.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행복해요. 비록 힘들지만 이게 진짜 제가 원하던 삶이에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느꼈어요. 비록 화려하진 않지만 이게 제가 꿈꾸던 진정한 행복이었던 거죠. 시간이 흘러 이제는 제 요리 학원이 자리를 잡았어요. 학생들의 밝은 미소를 보며 저는 매일 새로운 희망을 느껴요. 가끔 과거를 돌아볼 때면 그 모든 고통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강한 저도 없었겠죠. 물론 아직도 가끔은 두렵고 외로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제가 충분히 강하다는 걸, 그리고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요. 때로는 우리 삶에서 큰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을 피하지 않고 맞서면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삶에서 그런 용기를 가지시길 바랄게요. 비록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여러분을 더 강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